안녕하세요. 토TV입니다. 이번에는 공문 발송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낯설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건 첫 번째는 내용 증명 연체자. 근데 이거는 기존의 양식들이 있어서 그걸 수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당황하진 않는데, 두 번째 업체에서 보내는 공문 그리고 관공서에 보내는 공문은 조금 우리가 낯설어서 이 세 가지 중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제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이거는 제가 그 공문서를 보낼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양식을 좀 올려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위 라인은 우리 그 발신자에 대한 명칭을 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토티비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주소와 연락처와 팩스를 적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를 꼭 기재해야 되고, 우편번호, 해당 기관의 주소,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이렇게 팩스 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하고 아래 이 회색 줄을 하시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문서 번호 첫 번째, 해당 부서명, 뭐 기관, 당해 연도, 그 다음에 요거 22년도 12월 20호로 발행한 겁니다. 이거는 각 그 관리사무소나 위탁사마다 이 문서 번호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각자 정해놓고 쓰시는 거니까 그거대로 문서 번호를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일자를 쓸 때도 있는데, 대체로 시행일자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서 어느 날짜로 뭐 법령이 바뀌어서 이때부터 시행한다 할 때 주로 많이 쓰지, 관리사무소에서 발신할 때는 시행일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문서번호 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자 22년 12월 20번째 뭐 발송되는 문서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수신처도 있지만 경유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제가 사례를 만들면 아파트나 집합 건물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다던가 관리단이 구성되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도 하죠. 그러면 자동이체 되는 그 계좌가 그 계좌 번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그거를 그대로 인쇄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번호 바뀌면서 뭐 계좌 번호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사에서 집 관리단이 형성돼서 관리단에서 그 계좌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문제가 나서 계좌를 새로 발부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제가 어거지로 사례를 만들면, 이지스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은 자동이체를 우리가 대행해주는 프로그램 회사죠. 거기는 우리가 모계자, 우리 주 관리비 통장에 수납되는 관리비를 대신해서, 우리 관리사무소 대신해서 돈을 받아서 저희 쪽으로 모계자에 넣어줍니다. 제 관리비 통장에 넣어주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 바뀌었어요. 모계자가 바뀌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지스 엔터프라이즈에도 공문을 보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전산업체에도 연결돼 있다, 직접적으로 하는 그 전산업체 같은 경우는 경유를 한번 가야겠죠. 그럴 땐 경유를 먼저 씁니다. 이렇게 경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유니빌, 뭐 주식회사 뭐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경유 업체가 있으면 이렇게 경유를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수신처 앞에 경유할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면을 먼저 기재하고, 경유가 있을 경우에만 먼저 경기간을 발송하지, 만약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혹시라도 여러분께 사례를 드리고자 어거지로 얘기한 거니까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경유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신 같은 거는 시신 기간이 한 기간일 경우 그대로 이렇게 수신 기간명을 쓰면 되고요. 만약에 수신 기간이 둘 이상일 때는 수신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 개다 그러면 수신처 참조라고 쓰시면 됩니다. 수신처 참조 해서 요 밑에다가 요 수신처 참조하는 부서를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쩔 때 많이 하냐, 이거는 치우고, 관공서에서 각 단지별로 보낼 때, 그럴 때 수신처 참조하고 해당 그 부서들을 다 씁니다. 그럴 때 하는 거지, 우리가 관리사무소에서 보낼 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입주자한테 전체로 보낸다라고 해도 그거를 수신처 참조해서 다 하기에는 개인정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 해서 보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제목만 봐도 그 문서 내용을 대략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해서 한 줄의 길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 자동이체 모 계좌 번호 변경의 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다 한자로 물건 건자 쓸 수도 있는데 저는 한자를 좀 이렇게 썼던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안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2021년 공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최신판에 대한 행정 업무 운영 편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 카페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카페에 자료는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 그 띄어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날짜를 쓸 때 처음에 무조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는 귀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로 시작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여기 띄어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항목에는 이제 원래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이나 제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를 할 때 두 칸 띄고 들어가요. 여기 두 칸 띄고 들어가고 제목 들어가고 얘도 두 칸 띄고 들어가고 제목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먼저 1번은 이 제목에 있는 제자의 1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칸 띄고 원래는 한 칸 띄는데 뒷칸 들어간 거죠. 한 칸이네요. 요거도 제가 두 칸이어야 되는데 한 칸 띄었는지 모르겠네. 요거는 다 두 칸. 그러니까 문서 번호 이런 것들은 두 칸 띄고 들어갑니다. 제목도 두 칸 띄고 들어가고 여기는 1번하고는 여기 한 칸 띄고 들어가고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는 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요거 1번 밑에 기준으로 두 칸을 간 다음에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요거 1번 밑으로 두 칸 간 다음에 가 하고 한 칸 띄고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가 밑으로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러면 가를 기준으로 가점 찍은 걸 기준으로 여기다가 1번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 칸 띄고 이렇게 0000인데 DDD 들어가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목에 1번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한 칸 띄고 내용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1번에 맞춰서 두 칸 띄고 가가 들어간 다음에 한 칸 띄고 내용 들어가고 그리고 가에 맞춰서 두 칸 띄고 1번 들어가고 한 칸 띄어서 문장 들어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거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문서의 맨 끝에 가면 여기 끝에 문서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동이체 모계자 번호 변경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임시로 하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밑에 두 칸 가서 얘는 똑같이 번호니까요. 1번에서 그 밑에 소속된 게 아니니까 별개로 다는 거니까 똑같이 두 칸 가고 예를 들면 자동이체 신청된 각 호실의 관리비를 수령할 모계좌를 뭐 신한은행 뭐 땡땡땡에 땡땡땡에 땡땡땡땡땡 예금주 토요일 오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렇게 또 변경하고자 하오니 업무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게 끝날 때는 여기서 두 번 띄어 쓴 다음에 끝자 쓰셔야 돼요. 이렇게 끝. 근데 만약에 그 문장에 본문이가 끝나는 게 아니라 통장 사본을 붙이고자 해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요거 원래 요거 밑에다가 문장 밑에다가 바로 그 붙임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임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단이 좀 너무 붙여서 빡빡한 것 같다 그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붙임 쓰셔도 돼요. 근데 기한에선 첨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문서 쓸 때는 붙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붙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붙임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두 번 띄고 1점 띄고 한 칸 띄고 통장 사본 한부 하고 해도 끝은 두 칸 띄고 끝 하고 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붙임도 여기 마찬가지. 제가 이거 두 칸 띄는 거 맞죠? 한 칸 띄네. 이렇게 두 칸 띄고 1하고 한 칸 띄고 계획서 일부 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을 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가끔가다 숫자를 공문을 할 때는 숫자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하느라고 다른 분이 예전에 질문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날짜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 지금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셔야 돼요. 숫자는 숫자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시고요. 만약에 날짜를 하신다. 날짜를 표시할 때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 글자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어서 표시하죠. 22년 뭐 12월 뭐 7. 그래서 만약에 이 공문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작성 날짜 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22년 점 찍고 12월 하고 날짜 25. 그리고 만약에 12월이 아니에요. 만약에 8월이에요. 그럼 앞에다 0을 찔까 말까 하죠. 08 이렇게. 근데 0은 하지 않습니다. 8월 25일 이렇게 연월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하고요. 만약에 숫자를 쓰실 때는 시간을 하실 때는 우리가 오후 3시 몇 분까지 뭐 진행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요. 오후 3시면 15시 20분 이렇게 쌍점을 찍어서 구분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전, 오후 이렇게 안 하고요. 그 오전이면 07시 09분 시간 앞에 0을 앞에 붙이는 거예요. 날짜하고 다르게 날짜는 0을 안 붙이지만 시간은 0을 붙입니다.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 표시할 때는 금액 얼마를 대금을 요청한다 라고 할 때 그럴 때는 금에서 11만 3,560원 이렇게 하시면 그 옆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해 주셔야 돼요. 금 일심 1만 3,560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공문을 쓸 때 이 정도만 아셔도 적어도 여러분은 기본을 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발신 공문 작성법을 했고요. 나중에 제가 연체 세대에 대한 것도 따로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